인기학과에서 빵크가 되게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 계열적합형에 대한 인원이 이제 올해 좀 늘기도 하죠. 오늘은 이제 고려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계열적합형 입시 결과를 갖다 토대로 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계열적합형이라는 게 사실 이게 다 특목고 자사고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랬지만 이게 블루오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대 계열적합형의 자연과학 계열은 굉장히 빵꾸가 많이 납니다. 빵꾸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에서야 학생들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지만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 수준이 아니죠. 서울대가 있고 카이스트가 있고 포항공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더 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고려대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등록 포기를 갖다 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를 갖다 낮춰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기학과에 소신 지원하거든요. 고대를 가면은 나는 그냥 인기학과 갈래. 그래서 소신 지원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인기학과에서 빵크가 되게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 계열적합형에 대한 인원이 이제 올해 좀 늘기도 하죠. 저희가 이제 전년도 자료, 그 2022학년도 대학 어디가에 보면은 아마 보시면서 굉장히 의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대학들이 그 학과가 없는 학과들이 많지? 발표를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대학 어디가에서는 3명 이하의 합격자가 나오면 발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과가 되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월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역으로 얘기하면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내가 1단계인 5배수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과감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81%가 영재고 가고니까 학생들이 엄두가 나진 않겠지만 오히려 내가 이런 부분들의 학과에 대해 자신이 있고 내가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1단계만 뽑히면 오히려 거꾸로 추가 합격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영재고 과거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런 학과들을 갖다 분석을 하면 영재고 과거 학생들은 잘 안 들어오죠. 또 일반고 학생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죠?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이게 영재고 과거가 81%고 일반고가 7%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되겠어? 이 생각을 해서 안 들어온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을 갖다 잘 노리면 의외적으로 이제 내신이 일반고에서 내신이 낮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당수 있고 저희도 합격시킨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열적합형에 대한 입시 분석을 좀 보시면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계열적합형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열적합형에 대한 부분이 비슷했죠. 그죠? 모집 정원도 비슷했고 지원자도 비슷했고 경쟁률도 비슷했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면접 응시율은 당연히 수능 전 면접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도 다 비슷했고, 근데 이제 합격자 평균 보면 이제 인문은 2.38, 그 다음에 자연은 2.89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은 오히려 0.11이 상승했고, 자연은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근데 재수 이상의 합격자 비율이 조금 약간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이제 졸업자 비율이 얼마냐? 10.4%, 재학생이 89.6%, 9대1 정도 이렇게 뽑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연을 보면 일반고 비율이 얼마였죠? 7.7%, 자사고 비율이 10.9%, 그러면 한 18% 정도가 일반고하고 자사고가 된 거고요. 과거 영재고가 이제 81%가 됐죠. 인문을 보면 일반고 비율이 13.7%, 자사고가 12.3%, 외국 국제고가 74%였습니다. 이 비율 때문에 사실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들어오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면접 응시율은 다 높죠. 수능 전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충원율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식품자원 경제학과가 33.3%, 이제 보건정책관리학과 44.4%, 그다음에 문과대학이 한 82.3%고 나머지 대학은 다 130%대, 그러니까 다 130%대 이상의 어떤 충원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1단계에서 5배수 뽑히면 수능 최저가 없지 않습니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 경영학과가 한 1.81대 1, 사회학과가 이제 2.7대 1. 이건 이제 단과대학의 대표적인 학과니까 사회학과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실질 경쟁률을 갖다 뽑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경영이나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2대1이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셔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저가는 게 이제 오히려 고대가 이제 계열적 카페 자연 계열이죠. 거의 뭐 면접 응시율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이 뭐 인문 계열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전부 다 얼마죠? 아까 뭐 30%, 40%대가 일부 있었지만 여기서는 얼마가 되죠? 사범대학이 128.6%, 간호대학이 143.3%, 보건과학대학이 110%, 스마트보안학부가 150%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0%, 300% 이상의 충원율을 갖죠. 충원율 갖더니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정보대학이 얼마죠? 393.9%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됐다는 얘기죠? 493.9%까지 됐다는 얘기잖아요. 면접 안 온 애들도 있겠죠. 다 붙은 거예요. 1단계만 되면 정보대학 컴퓨터학과는 다 붙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학과가 작년에 고대 컴퓨터학과가 수시 2월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의과대학도 얼마 나왔죠? 226.7%나 그렇게 충원이 나왔죠. 그래서 이과대학과는 315.8%. 그래서 보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2대1, 3대1이었지만 여기는 죄다 다 거의 다 전부 다 얼마가 되죠? 다 1.3대 1.19대 요것밖에 안 됩니다. 컴퓨터학과 얼마가 되죠? 그냥 1.0대 다 붙었다는 얘기죠. 수학교육과 사범대학만 이제 이렇게 2등급 대 2대1이 넘어갔죠. 제가 이따 사범대학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의과대학 같은 경우도 1단계 5배수 뽑히면 충원율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고대 의대 같은 경우는 얼마밖에 안 1.53대 1밖에 되지 않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고대 계열적 합평에 대한 것은 내가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번 적극적으로 넣어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요 전년도의 대학 어디가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문과대학이나 인문계열은 대부분 학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생명과학부인데 생명공학부는 없죠. 근데 생명과학부도 얼마냐면 11명인데 11명에 이제 5배수니까 55명이잖아요. 11명 더하기 38. 충원 인원이 38명이니까 얼마까지 뽑혔다는 얘기죠? 49명까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55명이니까 1단계 11명 곱하기 5하면 55잖아요. 근데 충원 인원이 11 더하기 38인 49예요. 그러니까 6명 빼놓고 1단계 뽑힌 애들 55명 중에서 6명 빼놓고 다 붙었다는 얘기죠. 다 애들이 빠져나가서. 근데 생명공학부는 없어요. 왜? 이거는 제가 볼 때 보나마나 3명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3명 이하는 발표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비인기학과 같은, 식품공학과 같은 경우는 5명인데 충원 인원이 3명밖에 없죠. 자, 물리학과 보세요. 물리학과 얼마가 되죠? 5명이니까 5명 곱하기 5하면 2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5명이잖아요. 근데 5명에다가 19명이니까 얼마가 되죠? 24번까지 뽑힌 거죠. 여기는 1단계 통과된 학생이 1명 빼놓고 다 붙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뭐가 없죠? 화학과도 없고, 화학과도 지금 제가 볼 때 빵꾸라는 겁니다. 3명 이하가 되겠죠. 그죠? 지구환경과학과 4명이죠. 곱하기 5하니까 20이죠. 4 더하기 11이니까 15명이죠. 지구환경과학과 같은 경우 50%까지 1.66이고 70%까지 1.77이어서 왜? 이런 데는 이제 좀 비인기학과, 이런 건 다 일반고가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신소재공학과도 보면은 16명 곱하기 5하니까 80명이죠. 16 더하기 51이니까 67번까지 합격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건 특목고 3등급 때 이런 건 특목고 자사고죠. 근데 지구환경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1등급 때 학생들은 다 어디에면 일반고 학생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전기전자라든지 기계공학이나 이런 데가 없잖아요. 이건 다 빵꾸인 겁니다. 3명 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이하 뺏기, 그러니까 전부 다 빠져나가서 전기전자, 기계공학 이런 데는 합격을 갖다 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건과학대학은 대신 이제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 1단계 뽑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도전으로 한번 넣어보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수능 최저에 자신 없는 학생들인데 내가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대 계열적 합평 잘 노려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이제 고대 계열적 합평의 내신을 보면 전부 다 어디에서 끝났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합격자 평균이 전부 다 2등급 때, 2등급 초반이나 초중반이고 전부 다 합격자에 대한 3.5등급 내외에서 냈죠. 3.5등급 일부 넘어가는 게 문과대학인 거고 4등급 때에서 낸 애들은 학생들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오히려 거꾸로 계열적 합평의 문과대학은 학업부 수형보다 더 높았죠. 그죠? 학업부 수형보다 계열적 합평의 내신이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자연은 안 그렇죠. 자연은 이제 아무래도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들어다 보니까 내신이 더 낮았죠. 거의 이거는 5등급 때까지, 5등급 전후인 학생들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면 바로 의과대학하고 사범대학입니다. 의과대학은 당연히 높은데 사범대학이 굉장히 내신이 높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범대학에는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 요건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의 이제 70% 컷인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다음 의과대학이 제일 70% 컷이 높아요. 그 다음에 높은 데가 어디죠? 바로 가정교육과죠. 근데 가정교육과가 이만큼 인기 있어? 그게 아니죠. 일반고 학생들은 일단은 고대 계열적 합평 넣는 걸 꺼립니다. 일단 영재고 가고가 81%인데 일반고 7%밖에 안 되는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거꾸로 영재고 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이런 데를 잘 선호하지 않죠. 수학과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를 갖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내신이 의과대학 다음으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범대학을 갖다 생각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정교육과나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를 넣으신다고 한다면 여기는 별로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고 학생 2.5 등급 예비 1번에서 끝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2.5 등급이 예비 1번에서 끝난 것처럼 가정교육과에서 2.5 등급이 1차 합격을 하고 예비 1번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은 당연히 뭐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겠죠. 근데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가 2.2가 내신이 높다는 건 다 일반고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히려 이런 다 4등급 70%까지 3등급 후반 4등급인데 2등급대에 있는 것은 바로 사범대학은 다 일반고다. 그래서 2등급 중반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비교과가 자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이런 부분 넣어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있는 학과가 이제 사범대학, 이런 데는 자연계열,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겠죠. 이런 데를 잘 노리신다고 한다면 고대 계열적 과평에서 일반고 학생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일반고 학생들 7%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1단계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뽑힐 가능성이 내가 있다. 이만큼에 대한 건 수능 최저가 자신이 없지만 내가 비교과에 자신은 지원하세요. 1단계만 뽑히면은 고대 계열적 과평은 충원율이 그렇게 300 몇십 프로가 나오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과가 발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다 3명 이하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더더욱이나 올해는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늘죠. 그 다음에 1단계 5배수가 좀 더 늘겠죠. 그래서 1단계만 뽑히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명심하시고 고대 계열적 과평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